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오늘도 전직 외교관이신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선거 문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1, 2, 3부로 나누어서 1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지금 미국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나누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의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와 지금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했지만 뭔가 지금 미묘한 사건이 자꾸 보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이 독립된 거는 이제 서기 1776년이거든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면은 뭐 다 합쳐가지고 뭐 아직 300년은 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한 이제 280년 됐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부터 어떤 그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면은 민주주의 역사로 보면 그래도 미국이 한 3배 정도 이제 오랜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민주주의가 앞서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 독립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1400년대 중반쯤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신대륙을 발견하긴 했지만 뭐 대륙을 발견했는데 바로 뭐 이주 간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이 종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많은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그 유럽 사회에서 어떤 그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 또 신대륙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 이런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처음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이제 큰 배를 타고 말이에요. 처음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동부 해안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체가 돼가지고 어떤 처음에는 이제 동부에 이제 이민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그래 우리도 가자 해서 프랑스 사람들도 가고 독일 사람도 가고 뭐 네덜란드 사람도 가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동부 해안에 이제 그런 정착촌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독립되기 전까지는 그걸 영국 정부에서 이제 식민지처럼 이제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도 이제 걷어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거기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살기 싫어서 이 신대륙까지 와서 지금 그 고생해 가면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왜 영국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 차라리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주권국가 만들고 우리가 사는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해야지 왜 영국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해가 몇 년 동안 이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군대를 그 뭐 몰아냈던 게 항복을 받았어요, 영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영국의 지배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 네. 그 워싱턴 장군이 독립선언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네. 그 뒤로 뭐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동부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미국의 나라가 뭐 알다시피 이제 땅이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40배가 넘는 넓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광활하고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무한한 이제 광대한 땅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거 좁은 데서 옥닥복닥 할 게 아니고 넓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막 식구들을 이제 다 그냥 그 역마차에다 그냥 싣고 말이야 막 서부 쪽으로 예, 이제 막 그게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예, 그렇죠. 가는데 영화에 많이 나왔던 데로 이제 중간에서 인디안 복병 만나가지고 싸우고 죽고 또 거기서 뭐
또 정착하고 이러면 자꾸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라모 전쟁이라고? 그건 이제 한참 뒤의 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남부 이제 텍사스 쪽까지 지금 현재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거기는 그 지금 텍사스 일대는 스페인이 이제 그 점령했었죠. 중남미를 쭉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인종적으로 이제 그 라틴 계통, 예. 그 스페인 사람하고 이제 그 아메리칸 이제 그 라틴 계통 사람들이 이제 혼혈 민족들이 저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의 접경지대에서 이제 그 이주 정착했던 사람들이 한 300명인가가 이제 미국 이민자들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 제압하려고 그러는 그 멕시코 계통 군대가 한 3천 몇 명이 이제 정규 군대가 그 전쟁이 났는데 네. 완전히 한 사람가 다 죽으면서 그냥 아주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살았겠죠. 아예 다 죽었어요. 싹 전원이. 전멸입니까? 예, 그래서 예. 미국 그 독립사에든지 그 상당히 이제 아라모 전투를 갖다가 아주 그 미국 독립의 상징적인 그런 전투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처음에 미국이 독립할 때마다 이제 13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지금 현재 그 미국 본토의 한 5분의 1 정도 대가는 이제 동부 쪽에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멕시코하고 전쟁하면서 이제 텍사스 주를 뺏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고 독립시켜가지고 네, 네. 미국 쪽으로 이제 편입했고 또 불란서 식민지를 이제 불란서 정부가 관리하던 땅을 또 그때는 이제 나폴레온이 이제 프랑스 그 루이 그 이제 군주하고 이제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이제 군권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으로 갔잖아요. 네.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프랑스 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나폴레옹한테. 아예 그 땅 미국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우리한테 팔아라. 그때 당시 뭐 1,500만 달러라면 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2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예. 그거를 주고 이제 그 버지니아하고 그 옆에 땅까지 그냥 상당히 넓은 땅을 얻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까지 먹어들고 거기에 살던 인디안들은 이제 백인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저쪽 자꾸 북으로 이제 막 그냥 도망가고 뭐 지금은 네. 이제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호구역. 예? 예. 네, 그 워낙 거기서 이제 뭐 몇백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은 뭐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영토 확장이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영토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간 과정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은 그래도 거기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라. 인디언들이 네.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사는데 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정해줄 테니까 네. 거기서 너들 마음대로 너들 그 풍속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군데 지금도 이제 미국 가 보면은 그 인디언 리저베이션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미국의 문화가 그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없어진 뭐 그런 얘기를 아니 듣고 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에 네. 이제 동화가 됐죠. 그렇죠.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인디언 문화라는 거 하나 이제 뭐 박물관에 이제 골동품식으로 이제 그냥 있는 정도인데 인디언 보호구역 혹시 노래 아십니까? 노래는 모르는 제가 이제 그 몇 번 갔었는데 아주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거기 가면은 뭐 지금도 뭐 도박도 마음대로 하시고 미국 법이 그건 적용이 안 돼요. 인디언 리저베이션 내에서는. 아 그렇구만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콜롬비아 강이 이제 태평양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뭐 이제 뭐 막 그 왜 연어, 세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인디언 리저베이션에서 뭐 잡으면 자기들끼리 뭐 막 훈제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갖다 팔고.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나라가 위대한 거는 인디언들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런 미국 정신에 대해서 전부 미국 그 문화가 전부 이제 동화가 돼요. 이게 제가 이제 흑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남부주에서 쭉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을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거기서 뭐 농사 뭐 커튼 이제 그 면화 뭐 식량 뭐 옥수수 뭐 이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북 전쟁에서 이제 북부가 이기다 보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냥 전부 흑인 해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흑인 노예라는 건지 인정 안 한다. 네. 전부 미국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인데 뭐 노예 해방이 예. 링컨의 예. 아주 상징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흑인이 전부 이제 똑같은 미국 시민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태평양 쪽으로 계속 이제 미국이 동부서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가다 보면 뭐 사막도 있고 뭐 산맥도 넘어가야 우리나라의 되는데 40배. 예. 예. 뭐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걸 철도를 건설해야지만이 이제 모든 사람이나 이제 물량을 갖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땅. 예.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하고 하면서 많은 건설 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희한한 거예요. 예, 관여를 했다고 역사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청나라 이제 중때인데 네. 가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소위 그 차이니스는 그냥 바닥에서 뭐 그냥 침묵 그 날르고 해서 철도 깔고 말해 그런 그 하층 노동 일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그 미국에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말이에요. 가면은 뭐 세계에서 그냥 차이나타운이 아주 제일 번성되어 있는 맞습니다. 나라고 예. 중국 쪽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은 뭐 거의 전쟁을 그냥 뭐 끝나면은 또 딴 전쟁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전쟁의 역사가 미국 예,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1900년대 1930 뭐 십몇 년인가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마다 농업 생산이나 어떤 공업 생산이 말이에요. 유럽을 압도할 정도로 미국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전쟁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갖다 가져가야 되니까 뭐 무기고 뭐 막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대전에서 이제 그 실제로 막 전쟁하면서 이제 많이 죽고 유럽 사람들이 다 했지만 미국은 뭐 어떤 인원 그 전쟁터에서 희생은 됐지만은 1차 세전이 일어남으로써 미국은 훨씬 한 번 더 발전의 계기가 됐죠. 발전된 거예요. 산업이 예, 그냥 맞습니다. 전방면에서. 네. 그러다가 좀 몇 년 돼서 2차 대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건 뭐 미국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하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미국이 이제 군사 대국으로 이제 그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건데 세계대전이 나니까 이제 막 미국에서 이제 군함도 만들고 막 비행기 뭐 대포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소위 그 미국의 나라가 이제 실제 가보면요. 그 농사를 짓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시골 농촌 출신이면은 누가 백마지기 농사만 짓는다 하면 뭐 그냥 그 부자 뭐 동네가 인근에서는 뭐 최고 부자로 저겠는데 그 백마지기라는 게 결국 10,000평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예. 근데 예. 미국에서는 예. 지금 어떤 농가든지 간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말이야 예. 100만 평 정도의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건 그건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막 1,000만 평 이렇게 막 예.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 짓다 그러니까 보니까 비행기로 예,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 고속도로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말이에요. 막 지평선이 막 10분, 20분 막 이렇게 막 차로 달려도 막 인가도 없는 그런 땅이 그냥 전부 이제 곡식이 자라잖아요. 내가 네, 그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이제 그 나중에 물어보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농사 짓느냐 했더니 비행기로 다 씨 뿌리고 전부 기계로 이제 이게 뭐 거름 주고 뭐 또 그러고 노동력 필요하면은 계절 노동자들 뭐 멕시코든 중남미 쪽에서 오는 사람들 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이라는 거 가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쌀 같은 것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쌀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쌀 그냥 더 기름진데 값 싸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뭐 그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처음에 19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속꼬리 곰탕을 못 먹어가지고 막 뭐 허발들 하자 싶다. 엄청 찼죠. 아니 큰 그 백화점에 가면은 그 공짜로 줬다고요. 그거를 예. 가져가는 사람 백인들이 안 먹으니까 막 아. 그냥 뭐 자르는 값만 좀 막 한 박스씩 주고 그랬다고. 예. 동양 사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특히 해야 될 거는 미국 사람들은요. 네.
전쟁에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뭐 지금 40만 명이 죽었잖아요. 예, 미국에서 예. 별로 깜짝깜짝 안 해요. 예. 뭐 전쟁 통해서 많이 죽는 걸 바국 사람들은 말이야. 예. 죽게 되면 죽는다 이런 어떤 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이제 우리 김홍근 회장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다 해봐요. 예. 미국 사람한테 이 개새끼 너 나 한번 죽고 싶냐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투를 신청하지 야, 않습니까? 너 나를 모욕했어? 예. 너 내일 모레 너 결투 신청하냐 어디 모레에서 만나자. 서로 총 가지고 이제 쏴서 뭐 죽는 놈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는 거를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지금도 그게 동의이 됩니까? 지금도 그건 뭐 법에도 예. 허용되는 거고. 예.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헌법 남의 재산을 갖다 뺏는다든지 뭐 이거 정부도 아무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이게 내 땅이다 하면은 아무도 뭐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밤중에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경계 이렇게 여기는 누구 땅이라 했는데 뭐 넘어가잖아요. 네. 저녁에 누가 와가지고 집주인 와서 총 쏴 죽여도 할 얘기가 없어. 네가 그 사람 땅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무슨 뭐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예. 내 영토는 내가 지킨다. 예. 이것이 확실하게 예, 되어 있군요. 미국 법에는 정당방위 굉장히 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한테 그냥 남의 땅에 그냥 무단 침입했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남의 걸 갖다가 함부로 저긴 못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정치에도 전부 이제 관계가 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제 원 바탕이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교 실어서 전부 이제 청교도 정신이기 때문에 네, 예.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요. 뭐 잘 살던 뭐 자기가 돈이 얼마가 있는 걸 떠나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생활 신조가 네. 너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라. 너 아무것도 안 한 놈이 왜 밥을 먹냐. 이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은 동네 가서 하수도 청소라도 하고 뭐 이래서 정말 네. 자기가 그 밥 먹을 만한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하느님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 거의 기독교 정신이지 그 저기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네. 소위 그 미국 그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 네. 트럼프가 이제 해가지고 이거요. 왜 표를 갖다 날 찍은 표를 갖다 도둑질가 아니라 stop the steal.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예, 날 예. 찍은 표를 갖다 니들이 갖다가 예. 늘 찍은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을 못 하겠다.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뭔가 종지부는 찍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와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내용은 같지만은 그 결과를 따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법에 어긋나는 건데 정의에 위반되는 걸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저항심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뭐 그래도 그냥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말이에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100년 만에 처음 무기를 그 이렇게 파는 그 총포 같은 거 파는 화약집에서 말 100년 만에 제일 많이 사갔다 이거야.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1,800만 명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 총이 뭐 막 연발 총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막 사격을 한다는 거야. 부정선거에 너희들 못 고치면은 말이야 우리가 그냥 나선다 이거야. 트럼프 보고 당신 이거 못하면은 우리가 나서서 그냥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부정선거한 범죄는 이번에 소탕하라 그런 얘기네요. 말하자면은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게 뭘 당선된 거냐. 인정 못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은. 하면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식으로 어떤 우리 예비군 같은 그런 그 방위군이 아니고 밀리시아라 그래요. 뭐냐면은 총기 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든지 뭐 경찰이든지 총 쏠 수 있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300만 명에도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야 언제 출동한다면 다 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20일 전에 이제 경고했어요. 네. 대통령이 만약 이거 시정 못하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그냥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 그 20일 날 그 뭐죠 그 미 연방 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말이에요. 네. 그 주
대통령 1월 6일 날 했죠. 1월 6일 날 이제 예. 선거인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경고장을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 취임 예정일이 1월 20일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20일. 1월 17일 날까지 네. 바이든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은 17일 후에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만히 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사정에서 말렸어요. 음. 제발 하지 마라. 네.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 폭력을 쓰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고, 만약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인명살상이 나면 전부 이제 그 잘못을 전부 우리가 덮어 써야 되니까 그런 법에 어긋나는지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20일 넘어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미국의 이제 인종 문제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네.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에서 1776년 독립할 때는 네. 말하자면 순수한 백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유럽에서 이제 전부 이렇게 이민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농사 같은 걸 짓다 보니까 이제 흑인 노예를 어쨌든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게 아마 13%인가 미국의 이제 흑인, 예.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미국 시민권들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중남미 쪽에 남미나 이제 멕시코 이런 데서 이제 거기보다 미국이 자꾸 잘 살게 되니까 막 이제 이민으로 간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예. 라틴 계통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인구를 갖고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보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먹기 좋고 말이요. 그러니까 네. 막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막 이제 동남아 쪽 이민 갔잖아요. 그 이제 아시아 계통도 인구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인종 백화점 지구상에 사는 인종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올림픽 같은 거 경기가 가면 말이야 네. 흑인들이 그냥 체력도 좋으니까 막 메달 많이 타는 것도 그렇죠. 백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정신, 미국 헌법이 한번 미국 문화에 동화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홍근 회장이 가정해가지고 이제 미국 이민을 갔다 그래봐. 본인은 이제 동화가 안 되지만 2대, 3대 내려가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3대쯤 가면 완전히 미국 사람은 동화가 되는 거야. 네. 미국에 가서 한번 자리 잡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나라 위대한 나라는 게 이제 보면은 전 방면에 가서 인종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백인이 세운 나라지만 이제 미국은 그거예요. First come, first served. 네. 할 때 줄을 서는 이유가 선착순. 먼저 온 사람이 우선 예. 새치기라는 거 인정 안 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 미국의 문화 이제 그게 하나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건 그거예요. 네. 그 선거를 부정을 해? 남의 표를 갖다 해가지고 막 그냥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나라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백인들이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미국민은 미국 정신, 청교도 정신, 청교도 혁명에서 나온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특히 이제 네. 교회 쪽에 소위 청교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700만 명이 말이야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우유부단하게 그런 거 그냥 웅울웅울 넘어가면은 트럼프도 인정 안 하고 이거 우리가 바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적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인종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전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인이 70%가 트럼프를 찍은 거야. 그리고 이제 네. 흑인이고 이게 동남아에서 이민들 약자들은 또 바이든 쪽을 찍은 거예요. 네. 민주당은 말하자면 퍼퓰리즘이라네. 인기 영합지. 그냥 네. 야야 우리가 하면 재난 구조금 코로나 보조금 얼마 더 줄게 네. 할게 자꾸 이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표를 햄꾸고 이 지금 트럼프를 찍은 표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갖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말이야. 니들이 그래서 전부 반발심 찍은 표는 전부 트럼프 찍은 표들이거든요. 네. 그게 잘못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백인들하고 백인이 아닌데 이제 인종 차별의 어떤 전쟁 나면은 남북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번에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예. 되잖아요. 예. 전쟁 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대인이라는 게 이제 그 아주 이게 좀 그레이트 맨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여태까지 200~300년을 거치면서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참 통합돼서 여기까지 잘 지내왔는데 쪼개져서 전쟁 나면 이건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그거는 막아야 돼 가지고 이제 대통령 취임 때 이제 양보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하려고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참모들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안 일으키고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뭔가면은 네. 그 원래 오리지널 플랜에는 이제 그 바이든 취임식 날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잡아야 될 사람들, 딥스테이트고 관련된 복잡한 사람들 다 명단에 이제 작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일 최고저희가 이제 오바마 그 전 그 대통령이 네. 전부 이제 이게 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바마서부터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여러 사람들이 주모자급들이 이제 저긴데 다 잡아들이려고 그날 했는데 그 딥스테이트 쪽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 워싱턴 아주 폭파해 버릴 거야. 그리고 미국의 몇 개 도시도 그냥 완전히 그냥 요즘에는 그 여기 우리 그 김정은이나 이제가 되는 게 한 방에 뭐 미국 없애느니 뭐 그런데 그게 뭐 전술 무기로 어떤 핵무기를 조그만 예를 들어서 50만 명 중에 50만 명이 맞는 폭탄해야지 50만 명 중에서 5천만 명 중에서 폭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핵무기가 소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터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한 거야. 20일 날 불상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한번 참을거면요. 예,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보안적으로 말해 예. 말도 못하고 그거를 다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런 문제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인종적으로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문제 하나만 얘기하면은 미국엔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딱 모든 교역 관계가 끝난다 해도 100년이고 살 수 있는 차가 다 있어요. 거기 뭐 에너지, 석유서부터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곡식.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미국의 나라가 이제 그 맨날 그 중동전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 중동의 그 원유 문제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그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말이야. 네. 거기서 맨날 문제 터지고 있으면 이게 큰 혼란이 나니까 중동 문제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뭐 그 군대 보내고 뭐 지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석유 자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뭐 그 2030년 넘어서는 이제 그런 화석 에너지 안 쓰고 완전히 이제 전기 차로 바꾸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가보간에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그 석유를 안 쓰고 우리가 이제 전기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그거는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예. 트럼프가 되든 뭐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중간 정리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해서 우리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뭐 당군 그때 뭐 모든 기록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구려 신라 때에서부터만 따야 돼 한 1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민족이 뭐 한 것도 그냥 네. 왕권을 하다가 이제 겨우 해방돼 가지고 이제 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미국의 나라는 성립된 건 1700년대 말에 했지만 한 300년 가까이 되지만 그런 민주주의 역사로 보면은 우리보다 몇 배 시련을 겪으면서 미국의 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의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라를 말해요.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국회의사당 1월 6일 날 그 뭐 하면서 이제 100만 명이 워싱턴 고 좁은 데 그냥 그 집결 광화문에 뭐 모인 인파보다도 그 좁은 지역에 그 모여 있는 그 100만 명 중에서 트럼프가 마지막 연설 때 그랬어요. 절대로 불법이나 뭐 이렇게 폭력 행사만 안 된다. 네. 그러나 지금 미국 상하원에서 이런 거를 그 선거인단에 잘못 그 부정 투표했으면은 그게 왜 어떻게 됐냐고 따지지 않고 말이야. 국회라는 게 있으면 뭐하냐.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못 받아준다는 시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하자 이랬는데 그걸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가 다 조종해가지고 폭동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했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옆에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게 뭔가 하여간 외세 침략이 쉬운 그런 환경인데 미국은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오른쪽은 대서양, 왼쪽은 태평양.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나 그거는 김홍문 회장하고 나는 이제 반대 의견인데요. 예. 저도 이제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중공에서 말해요. 네. 중국 공산당에서 우리가 이제 뭐 미사일을 쏠 때 이제 무슨 기지에서 쏘고 뭐 쏘면은 그게 ICBM 해서 뭐 3,000km 날아가니면 그렇게 상상했잖아요. 근데 네. 중공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말해요. 네. 그거 딱 그냥 이렇게 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미사일 쏘면은 말이야 그냥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 핵폭탄도 해서 뭐 쏠 수 있는 걸 그거를 태평양에 그냥 일반 상선에다 싣고 미국 쪽으로 하다가 뭐 태평양에서 일부러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작년 뭐 몇 년 전인가 뭐 500개를 잊어버렸다는데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중국이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예. 저 중공을 갖다가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난다는 거는 카나다가 땅이 넓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뭐 땅 그 외에 뭐 이렇게 개간한다면 카나다 이민을 상당히 많이 그냥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네. 뭐 개척 이민식으로 뭐 중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갔는데 그게 네. 이민이 아니고 중국 군대가 갔다는 거야. 아하. 공산당. 그래가지고 그냥 그 25만 그 중국군이 있었다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까? 아.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전부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군대로 째펴내가지고 말이야. 미국 국경으로 넘어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미 펜타곤에서 그냥 탱크 부대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100몇 대가 가가지고 거기 전쟁부터 완전히 건 제압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정학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혜택도 많이 보는 나라다. 뭐 땅도 기름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으로도 외세 침략을 받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이제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까이 뭐 컨테이너 박스가 가든 뭘 가든 최신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다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무슨 예. 얘기냐면요. 예. 저기 이제 외부에서 뭐 침략한다면 이미 미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예. 언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완전 이번 기회에 이제 미국을 뭐 가서 중국 가다 뭐 함대로 가서 중국을 부시던 이놈들을 뭐 시진핑한테 완전히 항복을 받아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엉뚱한 짓 안 하겠다는 걸 이번에 그 보장을 안 거치면은 미국의 생존뿐만이 세계가 전부 중국의 어떤 그런 공산 정권적이 가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 정부라는 게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어쩌고 미국 어떻게 하는데 전부 중국하고 내통돼 가지고 미국 그 바이든 아들 놈이 뭐 그냥 뭐 그 저쪽 그 소련 쪽 어디야 그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뭐 아니 거기서 뭐 돈 받아 처먹고 또 중국 돈도 뭐 받아 먹고 말이야 거기 이권자니까 이거 놔두면은 말이야 이거는 안 되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트럼프 쪽은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바이든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너는 그냥 그만두면 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엊그제 이제 군사 법정에서 하나면 이게 뭐 부재하죠. 이 대법관까지 전부 이게 뇌물 먹고 뭐 이런 놈들이니까 이번에 이제 완전히 군사법정에서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반역법으로 해가지고 막 아주 사상이 이제 삐뚤어진 놈들 그냥 감옥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뭐 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해요. 뭐 그 군사혁명 이거는 미국 같은 데서 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그 박정희 군사혁명식을 하지만은 소리 없는 혁명을 하는데 이제 법에 맞게 이제 헌법 조항에 맞게 이제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얘기는 다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합시다. 지금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부 미국의 생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직 외교관이신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